사람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될까요? 인정을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인정이 잘 안 돼. 그래서 뭔가 내 생각에 틀렸을 리가 없어. 하면서 좀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다가 더 망하게 되고. 자기 부정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의 하나로 저는 그 의사결정의 근거를 적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면은 하루 지나면은 약간 남 얘기 같아서 틀렸네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네, 멍청한 녀석. 객관화가 되고 네, 어떤 객관화가 돼요. 놈이 써머니 네. 썼는데 네, 써머니 썼는데 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북언더스탠딩. 이건 2부고요. 자, 1부를 보고 오셔야 요 2부는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00배 주식 불변의 법칙. 참 제목이 좀 봐도 너무 꽂히시죠? 이런 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여의도의 아주 구루 다독가. 책도 진짜 많이 읽으시고 너무 현자 라쿤자 사운영의 홍진세 대표님하고 요 100배 주식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100배 수익을 위해서는 좋은 주식이란 뭐냐? 퀄리티 있는 주식이라는 골라야 되는데 퀄리티 있는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저는 이게 약간 깊이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것도 조금 더 물어보고 또 홀딩 한다는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홍 대표님, 이어가 볼까요? 우리? 네. 일부에서 이제 퀄리티 있는 주식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대표님이 추천사를 쓰셨잖아요. 네. 이 책에서 추천사에 제가 요 추천사를 보니까 요 챕터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에고노미스트? 윤리 무슨 그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렇게 쓰신 부분이 있던데. 이 에고노미스트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하다. 이게 뭔데 이게 훌륭하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 단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도 여기서 처음 봤고. 노미스트.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단어인 거 보면은 흥한 건 아닌가 봐요. 이분이 어떤 신조어를 만든 것 같은데 흥행은 실패한 것 같고. 보통 이코노미스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많이 알려진 단어니까 거기에 약간 운율을 맞춰서 신조어를 한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단어고요. 에고, 자아, 본인의 자아.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본인의 자아가 존중받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약간 우리로 치면 이기적인 놈 그런 느낌입니까? 이기적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극단적으로 주관적인 사람? 주관적인 놈? 그러니까 나쁜 놈. 일단 이 책에서는 그 잘 사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이어가면서 퀄리티 있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없는 회사인데 퀄리티 있는 것처럼 약간 착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경영진을 경계하라라는 뜻에서 에고노미스트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에고노미스트인 사람을 경계해라. 네. 한국에도 그렇고 사실 한국의 경영진들 막 문어발 확장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그것도 비판받아야 할 점이지만 글로벌리 그런 회사들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막 우리 회사의 직원이 막 이만큼 되고 매출액이 막 이만큼 되고 막 어떤 호텔 갔을 때 이 건물 우리 거야? 내 회사 거야? 막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막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막상 회장님들의 꿈입니다. 이게 내 거야. 뭐 이거. 전 아니고. 에코노미스트 얘기 계십니다. 매출이 100억은 돼야 어깨 힘 좀 주고 다니지. 네, 앞서서 퀄리티의 핵심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 근데 그 중요한 일이란 여러 카운터파티들을 만족시켜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럼 여기에서 뭐 고객 만족도 시켜야겠지만 직원 만족도 시키고 뭐 주주 만족도 시키고 등등등 다양하게 해야 될 텐데 사이즈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외연 확장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호텔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호텔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뭐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해서 어떤 본인의 만족,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쓴다거나 그런 사례를 우리는 꽤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방금 얘기한 이런 사례는 좀 쉽게 누가 봐도 별로인 사례인 거지만 사실 보통은 이제 이 경영자분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라고 포장을 되게 잘 하시죠. 예.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뭐 신사업 진출한다, 뭐 수직 계열화를 한다,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수직적 통합을 한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너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봐서는 이게 좋은 의사결정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 이력들을 봤을 때 되게 굵직한 어떤 인수 합병건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부채를 일으킨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건데 뭐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거나 예. 그런 걸 봤을 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명백히 좀 본인의 이익을 위한 본인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의사결정이었겠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경영진이 여전히 회사에 존속하고 있다면은 그럼 이런 회사는 아예 촉수 엄금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고노미스트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경영자를 자꾸 보라는 그 일종의 조언 같아요. 근데 경영자를 보는 게 그 회사의 영속성을 보는데 되게 중요한 건가 보죠? 경영자가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에고노미스트도 사실은 경영자가 어떤 스타일이냐 보라는 뜻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자주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답이 있긴 한데 네. 오늘은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회사를 경영하시니까 네, 아실 중요하죠. 거잖아요. 경영자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예. 얼마나 나쁘게 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숨길 수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홍 대표님이 보시기에 A 회사는 실적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막 순풍을 탔어. 뭐가 AI에 뭐 순풍을 타든지 하여튼 순풍 탔 너무너무 실적이 좋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B 회사는 약간 재미가 없어요. 사업도 별로고 그냥 그런데 A 회사는 경영자가 그냥 그렇고 B 회사는 뭐가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경영자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똑똑하고 뭔가 이 사람은 하여튼 믿음이 가. 지금 성과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퀄리티 있는 회사를 고른다는 그 전제는 그래도 B 회사를 우리가 골라야 돼. 그리고 이 회사를 믿고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돼. 라는 걸까요? 아니요. 둘 다 탈락이죠. 이해를 둘다 탈락. 둘 다 탈락이죠. 둘 다 탈락. 예.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회사가 있다. 둘 다 탈락. B 회사는 안 좋은 업황에서 사업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으면 이 경영진이 경영 잘못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지. 이럴 경우에 경영진이 해야 할 유일한 선택은 주주환원하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회사에다가 계속 현금 쌓아두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 방이 있다 이러면서 막 엄한 거 인수하고 이런 게 가치를 파괴하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B는 애초에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거 자체로 일단 잘못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기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일시적으로라는 단어가 예, 있는데 예.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앞으로 지켜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그냥 한참 이런 채로 있다. 그럼 안 뭐 되죠.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퀄리티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맞아요. 이미 맞습니다. 퀄리티가 안 되는 거고. 자, 퀄리티는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 역량과 진실성. 네,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진실도 여기서 주주환원 안 하고 있으면 진실하지 못한 거죠. 네. 둘 다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자아 비대증이죠. 아. 주주환원 많이 해버리면 회사가 작아지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고노미스트예요. 이거 퀄리티 없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일본에 주주 설명회 같은 걸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근데 그 행사에 갔는데 그 노인분들이 다 왔는데 그 대표이사가 와서 다 그걸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자료도 다 있고 인터넷도 다 있고 한데 뭘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십니까? 했더니 관상을 보러 왔다. 내가 여기서 투자하는데 저놈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상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나는 맨날 볼 시간도 한번 하면 한 5년 10년 한다는 거예요. 5년 10년을 내가 투자하는데 어떤 놈인지 얼굴 한 번 안 보고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나한테 이렇게 어떤 노인분이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것도 맞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파지티브 의사결정과 네거티브 의사결정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경영진을 본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경영진 좋으면 다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저는 좀 되게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경영진 안 보고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성장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예. 경영진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좋은 질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경영진을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 명백하게 이들은 못 믿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고 투자 대상에서 거의 제외. 근데 저는 좀 이건 개인의 스타일인데 네. 그래도 가끔 살 때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A 케이스, A 케이스는 지금은 좋아. 지금 네, 좋아. A 케이스는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그렇죠. 내 목숨을 걸지만 않으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스타일로 다른 차원에서 좀 사타파라타 해볼 수 있는 거고 저는 막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무튼 뭔가를 리젝하는 의사결정의 근거와 오케이 하는 의사결정의 근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진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니까 알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노력은 하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영진은 명백하게 에고노미스트다라고 하면은 퀄리티 있는 회사라는 관점으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다른 좀 약간 게임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영진이 믿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퀄리티 있다라는 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때문에. 거니까. 네. 근데 약간 그 경영자의 스타일을 알게 되면 경영자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의 영속성이 생길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긴 할 것 같아요. 워낙 경영자 의사결정이 중요한 데다가 내가 사람을 뽑아도 자기가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그럼 그 사람이 또 그런 비슷한 애티튜드를 보이게 되고 그럼 회사가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는 가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많이 언급을 했고 저는 스타일과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라는 게 스타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럼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건 어떤 약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의무에 가깝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과 식당에 갈 때 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는 취향이고 스타일이잖아요. 예. 어떤 종류의 음식, 뭐 어느 정도의 가격대, 뭐 등등등 이런 건 스타일이지만 뭐 음식을 먹으러 가서 뭐 쩝쩝거리면서 소리 내면서 먹으면 안 된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아들이는 퀄리티라는 거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느냐. 예. 응당해야 된다. 예,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B였나요? 예. 예. B 사례의 뭐 경영진은 뭐 굉장히 착하고 괜찮아. 뭐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데. 그 사람 괜찮아. 그렇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한 사업에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저러고 있다. 아니면 혹은 되게 안정적인 사업인데 거기서 주주환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게 퀄리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볼 때에도 그래서 저는 경영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항상 얘기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네. 저는 한 번씩 이제 거기에 대해서
컷을 하는데 사실 경영진을 본다라는 건 사람을 본다랑은 유의미하게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집단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본다라고 표현하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묘사한 대로 과거의 여러 가지 굵직한 의사결정들,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 재무구조 뭐 등등등등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 결과로 회사의 ROIC가 높아졌느냐, ROE가 높아졌느냐. 그래서 그렇게 높아진 ROIC는 이제 계속 좋은 곳에 재투자가 되어서 높은 ROIC가 유지가 되었느냐, 혹은 예. 그게 안 될 때 주주환원이 되었느냐, 혹은 반대로 조금 잘 됐다가 허튼 곳에 돈이 쓰이면서 추세적으로 ROIC가 감소하는 형태가 되었느냐, 이런 게 제가 보는 퀄리티인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거예요. 아.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네요. 그런 퀄리티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 그럼 알겠어요. 그런 회사를 골랐어요. 그럼 네. 잘 골랐어. 네. 그러고 그냥 홀딩. 네, 골랐으면 난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처음에 내 판단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모르지. 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틀릴 수 네, 있죠. 틀릴 수 있죠. 네. 그리고 회사의 퀄리티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일상적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답이지만 네. 그게 근본적으로 좋은 답은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나는 오늘 하루 매매 안 했어. 나는 한 달 내내 아무런 사고팔고를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물 위에 오리가 떠 있어도 뒤에 물 밑에서 그렇죠. 바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계속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믿을 만한가? 이 회사에 내 돈을 맡겼다라는 거는 그 퀄리티 투자라는 건 이제 내 돈을 그들을 믿고 맡겼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은 믿고 맡길 가치가 있었는지 여전히 믿고 맡겨도 되는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내 의사결정을 회의적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업황은 계속 변해 가잖아요. 매크로 환경도 변하고 네. 그리고 실적 발표도 분기마다 계속하고 그러면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에서의 가상의 이 결과랑 얘가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 납득 가능한가 이번 분기에는 뭐 운송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운송비 때문에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 해서 이익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어. 뭐 이건 오케이인데 운송비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익이 줄었네? 뭐지? 그럼 거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번 분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면이 있구나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업데이트해 봤을 때 뭐 오케이 납득할 수 있네 라고 하면은 당장의 실적이 잘 안 나왔더라도 계속 홀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적이 잘 나왔더라도 이거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잘 나온 건 좋은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더 찾아보고 이제 그럼 내 세계관이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믿을만하다 생각하면 보유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올랐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거고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주가가 빠졌는데 내가 납득이 안 돼. 그러면은 뭐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파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라는 거는 쉽게 뒤집히는 의사결정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매매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퀄리티를 체크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정확히 그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 책 뒤에 보니까 좋은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뒤 깨어나면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포스톨라니가 한 말이 맞긴 한데 10년 뒤 깨어나면 엄청난 부자가 이게-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네,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두 분이 대화에서 아주 좋은 힌트들을 얻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기자님의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장기 보유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가지고 있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정보에 막 마음이 맞아요, 흔들리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막 주가 올랐으면 팔고 싶고 그렇죠. 사람인지라. 네,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물렸을 때는 길게 보유하기 쉽지. 네. 근데 그 말인즉슨 그 이익이 났을 때는 팔기 쉽고 네. 손실이 났을 때는 절대 못 팔죠. 팔기 어렵고. 어렵죠. 예. 근데 이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주식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대칭성. 그쵸. 네. 네. 좋을 때 많이 먹고 안 좋을 때 짧게 100%. 끊고 이 비대칭성을 먹어야 주식 투자자로서 내가 그 실제 그 좋은 확률을 실제 내 돈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근데 번 거는 쉽게 팔 수 있고 손해 본 건 쉽게 못 팔게 된다면은 결국은 내가 얻게 누리는 되는 거예요. 대칭성은 어떻게 되죠? 잘 됐을 때 조금 벌고 안 됐을 때 많이 많이. 잃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론 이제 웃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매매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뭐 당연해요. 그 뭐 이거는 그 인지심리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많이 밝혀놨어요. 사람의 예. 두뇌는 원래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보면은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가 하는 차라리 것보다는 낫다. 예, 확률 높은 이기는 선택이다라는 게 코스톨라니 옹이 하신 얘기일 테고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판단은 판단대로 계속 하되 그 판단의 결과가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되는 게 예쁜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은 이론적으로 100배가 되려면 정말 퀄리티 있는 주식을 잘 선택해서 굉장히 오래 보유해야지만 사실 가능한 숫자인데 100배라는 게.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퀄리티 있는 주식인지를 계속 검증하고 그럼 갈아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 네. 거잖아요, 사실은. 어? 그렇죠. 이게 그랬을 때 100배가 꼭 삼성전자로 100배를 먹어야 되느냐. 삼성전자, LG화학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100배로 먹는 것도 100배로 먹는 건데.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종목으로 100배 먹느냐 아니냐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텐베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거기에서 막 텐베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루타 얘기하니까 이제 100루타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물론 그 책은 90년에 나온 거고 이 책은 72년이니까 얘가 먼저죠. 물리적으로. 이게 네. 먼저긴 한데 그러게요. 100배가 먼저네. 아무튼 네.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걸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내가 한 30개, 40개 정도를 사 놓으면은 뭐 그중에 몇 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가 되겠죠. 10년 후, 20년 후에 뭐 100배 이익이 났을 수 있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그 한 종목으로 내가 10년 후에 100배 먹었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100배의 잠재력을 가진 사실 뭐 10배여도 상관없고 아무튼 그 굉장한 비대칭성을 가진 그런 잠재력을 가진 주식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3종목이든 10종목이든 50종목이든 구성을 해놓고 계속 퀄리티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그러다가 아닌 거는 덜어내고 또 더 좋은 게 그 이후에 내년 내후년에 또 새로 내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또 새로 편입을 하고 그런 종목들로 언제나 현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다면은 결국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한 종목이 100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 포트폴리오는 아주 마음에 드는 수익률을 나한테 가져다 줬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뭔가 이게 참 근데 느끼는 바가 많네. 느끼는 바가 많아. 야. 네, 그래서 피터 린치의 텐베거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10배 날 주식을 어떻게 내가 미리 잡아서 10년 동안 길게 가지고 10년도 아니죠. 한 2, 3년? 10배는 뭐 2, 3년이면 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장기 보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초지일관 지금의 이 굳은 맹세를 어기지 않을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피터 린치가 10배 그 텐베거 얘기를 한 이유는
10배 나는 주식을 미리 잘 골라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거인의 어깨라는 책 네, 그거 네. 말씀드렸고 훌륭한 책이지. 네. 그러니까 그 피터 린치가 10배거 얘기를 한 이유는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네. 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 비대칭성인 거죠. 주식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비대칭성인 거고 포트폴리오에 10종목이 있을 때 그중에 하나라도 10배가 나버리면은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전체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된다. 네. 그게 그 책에 나오는 컨텍스트예요. 나오는 내용이 그거인 거고 결국은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비대칭성을 얻을 수 있는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종목이 10배 나든 안 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회사들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화단에서 뭐 잡초에서 꽃을 뽑아내고 막 잡초에 물을 주고 막 그런 얘기도 결국은 잡초와 꽃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구분할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구분할 줄 알았으면 피터 린치도 뭐 실패하는 그렇죠. 주식이 하나도 없었겠죠. 손절매 할 일이 없었겠죠. 네. 아무튼 그런 비대칭성을 얻기 위한 어떤 나의 매매 태도인 거죠. 뭐 잘 나갈게 조금 수익 났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 10배 오르는 주식을 절대 얻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10% 오르면 판다라는 원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근데 손해나는 거는 다 손해를 보게 되고 사람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 판단으로 더 홀딩하거나 팔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될까요? 보통은 틀린 거에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인정이 잘 안 돼. 그래서 뭔가 내 생각에 틀렸을 리가 없어. 하면서 좀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다가 더 망하게 되고. 자기 부정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죠. 그게 정말 어렵. 그래서 저는 또 주식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의 하나로 저는 그 의사결정의 근거를 적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으면은 하루 지나면은 약간 남 얘기 같아서 틀렸네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예 멍청한 녀석. 객관화가 되고 네, 어떤 객관화가 놈이 돼요. 써머니 네. 썼는데 네, 써머니 썼는데 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네. 내가 이걸 투자했는지를 왜 했는지를 써놓고 그 근거가 틀렸으면 이거 틀린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니면 기억은 계속 왜곡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적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거는 틀릴 확률이 거의 언제나 한 50% 정도는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다라는 거는 당연히 감내를 하고 틀렸단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틀렸다는 걸 나중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맞출 확률을 높이는 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100배 이제 100배를 무려 제대로 사서 독하게 버텨라. 이게 부제네요. 이 책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하네. 비슷한 맥락. 퀄리티 있는 주식을 제대로 사서 독하게 버텨라. 계속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퀄리티 체크를 해가면서 그게 주식 투자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절대 못할 것 같은. 아닙니다. 저도 뭐 템버거까지는 없어도 제가 제일 많이 벌었던 게 5배를 번 게 있어요. 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 팔겠죠. 아니 못 판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조금 올랐을 때 촐랑하고 확 반을 팔았어. 조금 반을 확 팔고 또 좀 올랐을 때 또 반을 좀 팔았어. 근데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디까지 가나 그까지 가. 근데 그게 한 10년 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 왜 파셨습니까? 그때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 가니까 확실히 좋은 회사란 오래 갖고 있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스타일을 대충 알겠더라고.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때 이 회사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겠더군요. 그래서 약간 지지부진할 때 보통 요랬을 때 이 회사는 뭔가를 하나 꺼냈다. 뭐 액면 분할을 하건 뭐를 하건 뭐 하여튼 주주배당을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든지 뭔가를 꺼내서 또 그걸 돌파해서 가더라고. 그래서 오래 한 기업을 보는 게 좋긴 좋더군요. 굉장히. 그래서 막 10배는 없었고 5배 정도는 있어봤습니다.
뭐 되게 있습니까? 5배?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진 알 수가 없습니다. 5배.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책이군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좀 이런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누가 봐도 딱 기자가 잡았을 만한 제목. 그 예를 들면 떠오르는 제목이 뭐 예. 기술주 투자 절대 원칙, 법칙인지 원칙인지 그 책도 그 기술주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책인데 원제는 nothing but net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넷 주식 애널리스트 분이 그냥 약간 회고록 느낌으로 담담하게 쓴 책인데 네. 이것도 막 절대 원칙 막 이래버리니까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내용은 되게 좋았고요. 이것도 주식시장을 오래 본 한 언론인이 뭔가 이 어떤 식으로 하면 중요한 원칙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이네요. 사실상. 조금 저속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많이 벌었습니까? 못 그 벌었을 뭐 것 투자자가 아니시니까 뭐 못 벌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수익률 자료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100배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네요. 야, 이게 진짜 떡밥 많이 덜렸네. 100배 오를 주식 떡잎부터 알아보는 방법. 아니, 야, 진짜 이게 뭘 많이 던져놨다 보니까 최강의 멘탈 관리법.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책이 보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원칙에 가까운 그런 책인가 보네. 아니, 저는 표지가 나오기 전에 이 책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한 72년이니까 한 50년 된 책인데 50년 동안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건 그것 자체로는 본질에 가까운 책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긴 하네요. 겉포장지가 너무 지금 대표님 내가 추천을 왜 썼지 말. 알겠습니다. 자, 그 라쿤자산운용 홍준채 대표님이 추천사도 쓰신 100배 주식 불변의 법칙. 약간 뭐 좀 굉장히 요즘 나오는 주식책처럼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50년 전에 쓰여진 주식 투자의 아주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쓴 것 같아요. 저도 좀 투자를 돌아보게 만드는 홍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면 또 돌아보게 되네요. 투자에 대해서.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죠.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어차 한 번씩. 알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 네, 대표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자, 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